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20번째 이야기. 왜 허창으로 천도하실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겁니까? 황폐한 낙양에서 지낼 방법이 막연한 황제에게 양표는 조조에게 의존하라고 합니다. 산동의 조조는 군사가 20만이 넘는 데다가 인재들을 휘하에 두고 있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조조에게 조칙을 내려 사직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 일이라면 어째 진작 조서를 내려 그를 부르지 않았던가? 조조에게 어서 사람을 보내도록 하시오. 양표는 천자의 말에 따라 즉시 산동에 칙사를 보내 조조에게 조서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조는 천하가 저절로 자신에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조조는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낙양으로 출발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뭐라고? 조조에게 보낸 사자가 아직 안 왔는데 이각 곽사의 무리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궁을 버리고 조조에게 의탁하여 옥체를 보전하시는 것이 상책인 줄 아뢰옵니다. 다급해진 대신들은 천자를 어가에 태워 무작정 피신을 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가가 낙양을 벗어날 때쯤 이각 곽사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황제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후돈이 이끄는 조조의 선봉군과 조옹이 이끄는 후진군이 황제의 일행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도망치기에 바빴던 천자는 어느새 대군의 호위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낙양성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편 이각 곽사의 무리는 대군이 다가오자 어리둥절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은 잡병들로 구성된 이각 곽사군은 잘 조련된 산동의 정예군 앞에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1만여 명을 순식간에 잃은 이각 곽사는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천자는 낙양성에 무사히 입성하였고 하후돈의 군사들은 성 밖에 주둔하며 조조를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의 출병으로 민심은 조조에게 쏠렸고 그 위세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황제가 조조의 공로를 치하하자 만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조조는 녹상서사라는 벼슬을 받아 단숨에 정승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각 곽사의 진영은 군사를 재정비하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갑작스럽게 대군을 만나는 바람에 당황해서 밀린 것뿐이요. 병사들을 수습했으니 조조쯤이야 걱정 없소이다. 맞소. 조조의 잡병쯤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쓸어버릴 수 있지요. 지금 먼 길을 와 지쳐 있을 테니 당장 공격해 들어갑시다. 조조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인데다가 책사와 맹장들이 버티고 있으며 병사도 정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조조의 군사에게 맞설 군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출병을 앞두고 이런 불길한 말을 서슴지 않다니 내가 모사라고 봐줄 줄 알았더냐? 출병을 앞두고 같은 편을 베는 것이야말로 상서롭지 못하오. 제발 참으시오. 가후, 당신은 이번 출진에서 빠지고 당분간 자숙하시오. 날출, 진, 칠진. 출진이란 전투하러 전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 장수들의 만류로 가훈은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이각이 앙심을 품을까 두려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각은 조카 이섬, 이별을 선봉으로 하여 조조군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선봉장이 허저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각의 군사들은 조조 정예군의 총공세를 받자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멸하다시피 한 이각과 곽사는 몇 명의 병조를 이끌고 산중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황제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니 권세는 자연스럽게 조조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편 조조의 권세에 불만을 품은 양봉과 한섬은 이각, 곽사의 잔당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이끌고 대량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날 황제는 조조에게 동소를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장군께서는 폭도들을 물리치고 천자를 보좌하니 공적과 충정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나 낙양은 아직 파벌 등이 있고 소심한 관료들 중에 장군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양봉이나 한섬 같은 무리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요. 그럼 동소공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왜 허창으로 천도하실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겁니까? 동소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낙양은 조조의 권세를 마음대로 펼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조조는 이후 순욱 등의 모사와 함께 천도에 대해 신중하게 의논을 한 뒤 마침내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신이 낙양에 머물며 한의 사직을 위해 옳은 일을 생각해 본 결과 낙양은 너무 황폐하고 식량 등의 물자 또한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정사를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낙양으로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에 비해 하남의 허창은 땅도 기름지고 물자도 풍부합니다. 원하옵건대 도읍을 허창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천도를 하자는 것이오? 헌제는 군사와 실권을 쥐고 있는 조조의 말을 물리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대신들 또한 조조의 권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도가 결정되고 철통 같은 호위 아래 어가는 허창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허창으로 가는 길에 조조의 대군 앞에 서왕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습니다. 조조야, 멈추지 못할까? 황제의 어가를 빼앗아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양봉 장군의 부장나 서왕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런 버릇없는 놈을 봤나? 누가 저놈의 목을 가져오겠느냐? 주공, 제가 가겠습니다. 호, 나의 번쾌, 허저로구나. 울타리번, 목구멍 쾌. 번쾌는 한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의 이름으로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번쾌. 번쾌는 한나라 고조 때의 공신입니다. 원래 개고기를 파는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유광의 거병 뒤에는 그를 따라 무장으로서 용맹을 떨쳐 공을 세웠습니다. 홍본의 모임에서 유방이 항우에게 모살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유방을 구해냈습니다. 유방이 즉위한 뒤 좌승상과 상국이 되었으며 그 뒤 여러 반란을 평정하여 무양으로 봉해졌습니다. 두 용장의 싸움은 마치 범과 용이 얽혀 싸우는 듯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양군은 얼마 동안 숨을 죽이고 두 장수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50여 합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허저와 서왕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징을 울려서 허저를 불러들여라. 양봉, 한섬과의 승부는 내일 내도록 하자. 조조의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싸움은 중단되고 조조군과 양봉군도 군사를 물려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허저를 불러들인 것은 서왕 때문이오. 서왕은 비범한 장수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소. 서왕을 우리 편으로 만들 계책을 가진 사람 없소이까? 주공, 제게 맡겨주십시오. 만총 아닌가?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서황과 저는 같은 고향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그를 만나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만총은 밤을 틈타 군졸로 변장하고 양봉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네 같은 인물이 왜 양봉, 한섬 같은 보잘것없는 위인들 밑에서 몸을 굽히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 조 장군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양봉이 큰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어떻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저버릴 수 있겠나? 옛말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새는 나무를 골라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하지 않았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것은 사내대장부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알았네.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네. 만총, 자네 말에 따르겠네. 서왕은 즉시 만총의 안내를 받아 평소 자신을 따르던 수십 명의 졸개를 이끌고 조조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서왕의 탈출을 안 양봉이 추격해 오지만 조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양봉은 뒷조정 한섬과 겨우 만나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 말을 달렸습니다. 조조는 이날의 공격으로 양봉, 한섬군을 완전히 물리쳤으며 맹장 서왕을 얻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조는 일사천리로 천자의 어가를 이끌어 새 도읍인 허창에 당도했습니다. 한일, 쏟을 사, 일천천, 마을이. 일사천리란 강물이 쏟아져 단번에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조금도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뜻합니다. 조조는 궁전과 성문을 고치고 시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조조는 천자에게 아뢰어 논공 행상을 시행하였는데 조조가 직접 집행을 하니 대신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조정의 모든 일은 조조를 거쳐서 천자에게 아를 수 있었으니 대권은 조조의 것이 되었습니다. 논할 논, 공공, 단일 행, 상줄 상. 논공 행상이란 공이 있고 없음이나 크고 작음을 따져
거기에 알맞은 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물한 번째 이야기. 이리로 호랑이를 몰아내는 생략을 구탈랑지게라 합니다로 이어집니다.